이제 우리 수업의 약간 메인 디쉬인데, 사실 어제 그 지문을 좀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소화가 덜 되는 느낌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정보들이 약간 우다다 들어오는데요. 저 따라오세요. 잠깐만. 여러분 지금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노란색 교재들이 기초 개념들이거든. 이걸 정독하셔야 돼요. 전에도 얘기했었잖아. 화작에서 화작 패스트트랙을 정리하고 났더니 뭔가 느낌 확 좋아진 학생이 있다. 고1 학생들 중에. 그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수학에서 기초 문제라고 하면 뭐 쌤 같은 거 A 스텝? 그러니까 수학에서 어떤 개념이 있고 공식이 있다는 건 다들 알잖아요. 마찬가지야. 국어의 공식이 뭐가 있지? 라고 하면 문법이나 문학은 뭔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야. 뭐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교체에서도 뭐 평화열음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치기법, 은유법 이런 것들 다들 아신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건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이지 생각을 만들어가는 차원이 아니잖아. 봐봐. 수학은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전개하고 만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규법은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지규법, 야, 중1도 지규법 알아. 고3한테 그걸 왜 물어보겠냐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게 아니야. 자꾸 어렵다고 표현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야, 그럼 수학은 안 어려워. 어려운 게 아니야. 생소하고 모르는 거야. 그 어려운 걸 해내면 생소하고 모르는 걸 해내니까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근성 문제야, 내가 봤을 때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세와 태도 문제인데, 얘 읽으시라니까요. 어렵다는 사람 중에 이 쉬운 거를 한 번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어렵다 싶다 이미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그리고 제가 중학생들 가르치면 친절하게 해요. 고1들까지는 친절하게 하는데 고2, 고3은 실전이야. 더 이상 친절해가지고는 여러분에 대한 기만이에요. 당장 여러분은 내년 되면 성인이잖아. 여러분 손으로 계약서도 써야 돼. 임대차 계약 잘못해봐. 근로계약서 잘못 써봐. 누가 책임져? 엄마가 책임 못 져준다니까. 아, 니네가 나이 80 먹고도 너희 100살 먹은, 120살 먹은 엄마가 계약 대신해 주실 거야? 물론 성인이 돼서 많이들 겪으실 거고, 힘든 일도 많을 거고, 좋은 일도 많을 건데, 제 역할이 뭐겠어요? 다 잘 되고 있으니까 다 잘해라?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되고, 잘 되고 있는 건 잘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잘 돼가고 있어요. 왜? 실력 얘기하면 안 되죠? 실력 얘기하면 안 되지? 해도 돼? 자, 우리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이, 같이 다니는 친구 3명이 있는 남학생이에요, 이제. 실력 얘기하면 안 되지? 알았어. 양홍고라고 얘기하면 되니, 혹시? 양홍고도 안 되니? 안 되니? 그것도 안 되니? 그건 괜찮아요. 양홍고 다니는 남학생이에요, 이제. 저 친구가 자세가 되게 좋아. 그런데, 미안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 약간 더딘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 사람의 속도야. 근데 자세가 너무 좋단 말이야. 그래서 소화는 잘해. 그래서 이제 저는 방학 때 이제 이 친구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친구가 이런 걸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한 10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구조도 그려놨더라. 표 그려가지고. 누가 안 시켜도. 그 얘기예요. 그렸지, 방금. 표 하나 그려놨잖아. 전공정 지켜가지고 표 그렸잖아. 그 수업을 예전에 들었던 안 들었던 어쨌든 뭔가를 그렇게 배운 걸 써먹으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국어라는 과목이 한계인데요. 저는 도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우다다다 드린 도구를 써먹는 건데 수학도 다르지 않아. 이 문제는 이렇게 딱 푼다라는 게 요즘 킬러 문제들에서 아주 정해져 있냐고. 그러니까 요즘 듣다 보니까 막 계산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수학하고 국어 비슷해진 느낌이에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 옛날에는 되게 전형적이었거든. 그러니까 미안해. 옛날에 진짜 옛날이네. 거의 한 10년 전쯤. 현우 선생님이 이제 처음 이제 등장할 때 저는 그때 워낙 센세이션해서 그때 뭐였냐. 애들 전략이 딱 이거야. 80.3등급은 개나 소나 공부를 하면 다 맞아. 그럼 길 가든 개가 수학을 가르쳐도 83등급 만들어. 진짜. 개념만 알아도 83등급이 나와. 그럼 딱 5문제 4점짜리 킬러 유형에서 변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1번, 30번은 못 건드릴 정도로 어려웠거든. 버리고 92.1등급. 이게 전략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또 바뀌었잖아요. 뭔가 느낌들이. 자,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수학도 뭔가 고여가면 국어도 고여가는데 수학과 다르게 국어는 되게 의미다분하게 고여가. 왜? 경제, 법, 논리
철학, 예술 이걸 모르는데 인간성으로 인간답게 살 수가 있을까? 없어. 예술을 모르는데 감정을 모르는데 인생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국어는요 보였다기보다는 이제 방향이 잡혀가는데 하도 개념 1대1 대응이나 내용일치로만 문제를 풀어왔던 거야. 자, 고등학생이 되셨으면 이제 대학생이 되셔서 양자역학 정도는 누가 안 가르쳐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 제가 서울대 가서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았어요. 제가 다른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서울대로 이렇게 교류 출강을 나오시면 그 교수님들은 고등학교 때 내가 들었던 스타일대로 수업을 쫙 해주시더라고. 평파이르마라는 거는 이러이러한 것을 의미하며 정의는 어떠하고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고 왜 일어나고 가르쳐 주시더라고. 좋았죠. 근데 서울대 애들 그걸 제일 잘해. 서울대 왔잖아. 제일 열심히 들어. 문제는 뭔지 아냐? 그걸 들을 때는 좋았거든요. 내용 이해가 되니까. 근데 서울대 선생님들은 안 그래. 서울대 교수님들은요 어떻게 가르치냐? 안 가르쳐. 진짜 안 가르쳐. 그래서 3시간 동안 도대체가 뭐 얘기를 하는 걸까라고 계속 의문을 품고 제가 졸업하고 거의 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장 2018년 6월에 받았으니까 거의 한 4년, 6년 넘어가잖아요. 너무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대단한 게 졸업하고 나서 서울대를 다녔을 때보다 더 많이 배우더라. 그리고 해가 갈수록 더 배우더라. 그거였던 거예요. 서울대가 달랐던 점은 이거야. 공부? 평파유람에 대해 정의? 시중에 있는 교과서 보면 되잖아. 논문 읽으면 되잖아. 그걸 왜 가르쳐 서울대식이나 가서. 서울대 교수님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르친 거냐.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 심어주는 거야. 생각의 씨앗을. 내가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교육의 힘을 알게 된 거야. 그 교육을 안 받아본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서울대도 학과마다 학풍이 달라. 근데 저는 10개 이상의 단과대를 들어봤다 그랬잖아. 일단 국어교육과는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거야. 그걸 하고 있는 거야, 나도. 생각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빨리 싹도 트고 과일도 따먹어야 되는데, 씨발, 이게 싹은 심었는 것 같은데, 씨앗은 심어놨는데 맨날 물만 뿌리고 거름만 주고, 뭐 언제 커?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묘목에다 갖다 심지 뭐. 그냥 남의 거 가가지고 그냥 과일을 따먹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던하게 하시다 보면은 오고 더 재밌는 건 중3이 제일 잘 배우고 그 다음은 고1이 제일 잘 배워. 사실 제일 에이스로 잘 배우는 거 극과 극으로 재수생들이야. 극과 극은 재수생들은 아예 튕겨버리든지 아예 미치든지 둘 중 하나야. 고3들은 전반적으로 튕겨내. 내신 때문에. 그래서 방학이라는 기회를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도 똑같다. 기초 문제야. 이 문제 딱공 어떻게 푸는지 나오지. 공식 적용할 문제가 나오지. 유형과 패턴이 나오지. 변별력 있는 문제는 100% 뭐니?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가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독서가 어렵다? 얘 보시면 돼요. 이론이 다 담겨 있어요. 문장부터 어디까지? 문단 글까지. 선생님 영어가 있는데요. 그 얘기야. 영어는 언어 아니니? 언어적인 정보 처리 기술은 똑같아요. 그럼 뭐가 난이도가 높을까? 국어가 100배는 높지. 영어는 외국어잖아. 자, 저 따라오세요. 두 번째 측면은 아는 게 너무 없어. 그럼 어떻게 알아갈까? 부지런히 영어 사전 찾아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국어도 그러셔야 되는 건데 이런 양자역학은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아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양자역학에서 지금 막히고 힘들어하는데 자, 이제 우리의 메인 디시 시작이야. 지금까지는 웜업하고 체력 훈련한 거야. 이제 실력 기르는 단계입니다. 우리 3분의 1이 지나가는 시점이잖아. 원래 2분의 1쯤에서 잡았는데 제 생각보다 빨라요. 지금 제 생각보다 약 30% 정도 빨라. 잘하고 계신다고. 버티시라고. 자, 이거 보고 갈 거고요. 라이브로도 끊진 않을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혹시 라이브로 보는데 안 보이는 친구들은 유튜브 링크 제가 드릴 테니까 보세요. 5분짜리입니다. 거시대기야. 자, 이거는 뭐냐면 입자와 파동의 차이를 알려준 거예요. 저 따라오시면 봐봐. 파동은 농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가 면적당 밀도가 더 크고 근데 봐봐. 얘를 보세요. 당연히 얘가 면적당 밀도가 제일 크겠지. 왜냐면 같은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봐봐. 얘가 에너지가 100이면 100이고 100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10의 에너지는 여기서 이만큼이면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이야. 이해됐어?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10의 에너지가 들어갔다고 치는데 잘 봐.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니? 이 곡선이었던 애가 직선으로 펴지니까 옆으로 갈수록 농도가 옅어지는 거야.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얘는 조금 펼쳐지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끝까지 길이가 넓게 펼쳐지니까. The line of brightness shows that intent. This is similar to the line the marbles have. If the top of one wave meets the bottom, so now interference pattern on the back wall. 자, 봐봐. 원래 가운데 한 줄만 밝게 빛났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밝게 빛나는 지점들이 중간중간 나타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교집합들, 교점들의 에너지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온 애와 이쪽으로 나온 애가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더 밝게 빛나는 거야. 더 에너지가 큰 거야. 즉, 그걸 뭐라 그랬냐? 간섭 효과라고 표현했어. The two tops meet are the highest intensity. The bright line cancel. There is nothing. So, magnetic band. Good so far. Go quantum. An electron. 이제 미시세계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두 줄만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공이니까, 입자니까. Good get. Like the marbles. 근데 파동처럼 찍힌다는 거야. 간섭 효과가. An interference pattern. We fired electrons. Tiny bit through. 입자를 쐈는데 We get a pattern. 파동이 됐죠. How? 봐봐. 입자라는 것과 파동이랑 봐봐. 입자는 불연속이야. 파동은 연속이야. 그래서 니네가 나중에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를 배우는 거고, 그래서 확률 통통이들은 연속 확률 밀도와 확률 분포표를 구분해서 배우는 거야. 확률 분포표는 불연속인 점들에 대한 확률 값이고,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인 것들에 대한 확률 분포를 표현한 함수잖아. 그러니까 원래 불연속과 연속은 교집합일 수가 없지. 상태가 아예 다른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뭐야? 불연속인 입자가 연속인 파동으로 관측이 됐잖아. 모순적인 상황이 공존하고 있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모순적인 상황이 공존을 했을까? Pattern like a wave. Doesn't. But they're clever. They thought maybe bouncing off each. So decide to shoot electrons through one at a time. There's no way they can interfere. But after the conclusion as a particle becomes a wave, goes through both to hit the wall like a particle. But mathematically, it's even stranger. It goes through both slits. 봐. 지금 여기 슬릿을 통과한다고 하면 확률적으로는 둘 중 하나로 통과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100%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거시세계 상식이 또는 우리의 상식이 안 통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야. 왜? 우리는 불완전한 4차원의 존재니까 불완전한 4차원에서의 인식만 가능한 거야. 근데 여러분, 차원이 높아짐에 따라서 인식 가능한 영역이 달라진다는 건 당연히 알 수 있잖아. 1차원의 애들은 뭐만 인식할 수 있어? 점. 2차원의 애들은 선. 3차원의 애들은 면. 4차원의 애들은 입체야.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봐봐. 우리 4차원을 살잖아. 공간의 시간축이 결합된 걸 살잖아. 그러니까 불완전한 4차원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4차원 존재는 봐봐. 자, 여러분이 감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입체들이야. 맞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4차원도 인식하는데요. 자, 그럼 봐라. 우리가 시간을 어디까지 쪼개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3차원 물체는요, 우리가 끝이나 넓이, 면적 같은 걸 구할 수가 있고 실제 신측도 돼. 근데 시간은 어떻게 전부 다 그 모든, 봐봐.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순간 자체도 시간이 흐른다고 가정을 해보자. 예를 들면 시간이 계속 다르니 생각을 해보자. 그걸 다 표현할 수도 있고 인식할 수도 있냐는 거야. 표현할 수도 있겠다, 수식이라면. 근데 인식은 못하잖아, 지금. 왜? 좋아.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0.1초 전 인식할 수 있냐고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입체의 무게중심 구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무게중심 쉽게 구해. 여기가 무게중심이야. 이해됐어?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는 4차원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불완전하게 인식을 한다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실 가장 강력한 가설은 우주가 몇 차원으로 이루어진지 우리가 모르고 현재는 뭐냐면 10차원 또는 11차원 또는 아예 단순한 1차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촉근 이론이야. 현 시점의 가장 강력한 이론은.
왜 그러냐면 아인슈타인도 직관으로 알고 있었어. 야, 어떻게 미시세계랑 거시세계랑 우주의 근본이 되는 공식이 다를 수가 있지? 이건 분명히 같을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 세계와 미시세계, 거시세계를 통합하는 통일장 이론을 만들다가 못 만들고 죽었고, 후대학자들 중에 만든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1차원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에 미시, 거시에 다 통할 수 있는 이론이 하나 있고, 그게 바로 촉근 이론이라는 거예요. 50년, 100년 뒤에는 그게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자, 다시 돌아와서 봐. 지금 양쪽 다 지난다는 건 수학적인 모순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모순이야. 역설이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왜? A면서 A가 아닌 거잖아. 여기로 통과한 애를 A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A가 아닌 거잖아. 근데 A면서 A가 아닌 애가 동시에 일어났잖아. A 교집합, A 여집합이 존재하는 거라니까. 미시세계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하는데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어려운 게 정상이라고. 또 어떻게 하겠어? 해야지. 야, 변별력 있는 문제가 그러면은 쉽고 변별이 내가 다 풀 수 있으면 아니 이미 전국 수석하셨겠죠. 왜 수업을 듣고 있고 왜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그런 거를 받아들이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이제 결국 그게 그 사람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냥 본인 스스로의 한계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더 이상 뭐 얘기할 수는 없어. 같아부터 옳다 그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저번 주에 이제 이어가지고 보는 이제 이번 주에 제 테마는 원래 제가 공상번 시간 단축 특강에 놔둔 건데 이 두 지문으로 어제 풀어봤던 그 두 지문으로 시간 단축이 확 돼야 되는데 제가 약간 섣불렀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이 양자역학 지문이거든. 오케이? 양자역학이 그런데 이 하나만 나온 게 아니야. 벌써 5개 이상이 엮여 있어,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엮여 있고 연습 차원에서 풀어보시는데 우선순위는 아니라서 과제를 따로 드릴 거고 오늘은 예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이 해주실 일이야. 자, 일단락을 표를 처리하든 뭐를 처리하든 재처리하셔야 돼. 그리고 고개 들어보시면 제가 처리해 놓은 게 비교로 보이실 건데 다르면 다를수록 뭔가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데 자, 대표적으로 이런 거야.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27번을 푸셨을 거거든요. 자, 기억은 아인슈타인 생각이잖아. 그럼 질문, 아인슈타인은 어떤 주장을 한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강아지가 귀엽네요 같은 대답을 해보면 아인슈타인은 어떤 주장을 한 거야? 좀 더 어떤 얘기를 한 거죠? 아인슈타인은? 이게 정확한 거야. 주제를 잡으라니까. 주제라는 건 전체 정보를 포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강아지가 귀엽네는 주제가 아니잖아. 인간을 안 납다가 주제가 아니잖아. 우주의 법칙이라기에는 너무 일반적이야. 양자역학이냐 고전역학이냐를 잡으셨어야 돼. 왜? 1단락, 2단락이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이 전부 분류잖아. 힌트는 다 나왔어요. 그걸 하시냐 못 하시냐에 끝나는 거야. 그럼 27번,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 뭐가 양자역학이고 뭐가 고전역학인지 정보 분류를 하셔야 돼. 그럼 여기서 고전역학 관점만 다루는 게 딱 하나 그게 정답이야. 여러분은 그냥 잘 푸셨어요. 3번 안 고른 사람이 잘 없거든? 근데 나는 그 문제야. 여러분 자세한 과정이 엄밀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일관된 점수가 나오니?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2번은 고전역학이야 양자역학이야? 잘 들어. 2번 옆에다 Q 해서 적어. 2번은 고전역학인가 양자역학 관점인가야?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를 놓고요. 고전역학 관점과 강자역학 관점을 구분을 지으세요. 왠 줄 알아? 야, 아인슈타인 생각에 2번처럼 얘기하면 틀린 거니? 잘 존재한다고. 니네 관측하든 말든. 아인슈타인 생각 똑같잖아. 왜 2번은 정답을 안 골라놓고 3번 맞았네 이러고 있어. 그건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지금? 얘들아 간단해. 내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내 수업을 소화한다. 그냥 서울대야. 점수가 안 나오는데 서울대야. 사회 살아봐. 나가 살아봐. 너희가 좀만 핏을 맞으면 돼. 그런데 이해가 아예 안 돼요. 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중학생들 붙들고 중학생들처럼. 그런데 자꾸 여러분이 봐. 내가 근육을 키울 거야. 근데 한계치까지 횟수와 무게를 쳐야 근육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래. 핑크 덤벨 들고 첫날 만날 해봐라. 근육 크냐? 쉽지. 야, 얘한테는 나도 마동석이야.
근육이 크냐고. 이거 하면서 운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뭐라고 해줘야 돼. 근데 이것조차 힘든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나는 딱 보여. 그럼 걔네들은 그걸 해도 나는 잘했다고 해. 근데 고3 되면 그런 거 없어. 왜? 결과 내야 되거든, 고3은. 자, 1, 2단락을 재처리를 하세요. 시작. 영상 안 끊으셔도 돼요. 그냥 여기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분필이 없어요? 아니, 저기 세븐필들이 없어요, 혹시? 분필이요. 이거 넣으실 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얘 끝에서 받쳐 얘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넣는 이유는 이런 애를 넣는 이유는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되긴 하거든요. 얘는 근데 좀만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을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몽땅을 버리지 말고 밑에다 넣어서 그래서 뭐 판단이 좀 힘드시면 아예 그냥 새 걸로 껴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쓴 거는 이제 조각을 먼저 넣고 귀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예 새 거는 상관없거든요. 놔두시면 제가 할게요. 자, 각자 정리하신 분은 제 거 필기 옆에다가 비교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하는 거 얘들아. 필기를 어디다 하시냐면 빅뱅 교재 받으셨으면 빅뱅 교재 또는 공상균 교재 받으셨으면 공상균 교재 목차 보시면 페이지는 다르지만 있거든요. 교재에다 하실 거고 오른쪽이나 교재 이 지문 지문 있는 거 뒷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여백이 큽니다. 거기에 필기하시고 그림 저대로 똑같이 그린 다음에 여러분이 풀고 이해한 거랑 여러분이 그리고 이해한 거랑 제가 방금 그려드린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정리하셔야 되고 왜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써드렸고 왜 분류체계를 거시세계, 미시세계, 고전역학, 양자역학으로 나눠놨는지를 보셔야 돼. 빅뱅 교재는 두 번째 교재고요. 저기 있습니다. 빅뱅 교재 32페이지입니다. 자, 저 따라오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연습이 안 되면 힘들거든. 그리고 내가 어려운 게 아니야. 지문이 어려워. 자꾸 재수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자, 봅시다. 1달러. 고전역학에 따르면 봐봐. 주제는 고전역학이고요. 하지만 역점 나와 있으니까 양자역학이에요. 이 지문이 되게 예쁜 지문이야. 자, 하지만 앞뒤에서 역접되고 있는 건 봐봐. 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을 역접으로 대비시켜야 되냐면 역학이죠. 그럼 역학이라는 것을 고전과 양자로 분류해 놓은 거잖아. 여러분 그럼 봐봐. 이렇게 분류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분류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분류의 기준. 근데 잘 봐라. 자, 고전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 상관없이 양자역학에 따른 미시세계에서는 분류 기준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안 보이면 단어 뜻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건데 미시세계가 세계는 세계인데 작을 미자야. 미생물 할 때. 그러면 거시세계도 있겠죠. 미시세계가 있으면. 그럼 미시세계, 거시세계라고 크기에 따른 분류라고 있어야 되는데 고전역학은 크기에 관계없으니까 크기 분류가 있다 없다야. 없다지.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 아니야. 양자역학은 크기로 분류했고 고전역학은 크기 상관이 없고. 이해되셨어요? 굳이 얘를 정리하자면 얘는 중간에 아예 끊어버려야 되고 얘는 거시와 미시를 그냥 섞어놔야 돼. 이렇게. 자, 이 벤 다이어그램을 전 어떻게 처리했냐? 표로 처리했어요.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로. 고전역학은 거시세계, 미시세계에 구분 칸을 뚫어가지고 구분이 없다는 걸 표현했고
얘는 구분 칸에다 집어넣어줘서 겉세계에서의 양자역학이 보는 관점과 밑세계에서 양자역학이 보는 관점을 분류해놨고, 이게 제대로 된 정보 처리라는 거야. 이게 소화가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저 따라오세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주제는 그럼 뭐냐?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여러분이 파악을 하셨다시피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존이야.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존이야.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존이야.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존이야. 그 전체를 관통하는 건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존이야. 왜 이게 왜 이게 역학에서 물리에서 설명을 하고 논리에 설명을 할까? 간단하죠. 물리적 현상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논리에서 얘를 표현을 못 하고 있었을 뿐인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했던 거야? 참 동시에 거짓 같은 게 필요했던 거야. 맞잖아. 이 지문이 뭔데? 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논리는 뭐야? 참과 거짓이 엄밀하게 구분이 돼. 그런데 프리스트 같은 비고전 논리학자들에 따르면 참도 있지만 거짓도 있지만 참 동시에 거짓도 있는 거야. 그럼 잠깐 저 따라와 보세요. 자, 3단락은 사실은 개 쩌리 지문, 쩌리 선지야. 왜냐면 얘는 문제 만들려고 28번 문제 설계하려고 끌고 내고, 여기는 사실은 아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지문 구성하는데. 근데 4단락이 지금 벌써 보면 벤다이를 하나 그려줘야 돼. 어떻게? 저기에 뭐라고 해놨는데?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논리는 어떤 집합이 있으면 진리치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아니면 거짓. 그런데 비고전 논리 프리스 같은 엘리 봤더니 전체 집합은 어떻게 나뉜다? 참도 있고 거짓도 있고 참 동시에 거짓도 있는 거야. 자, 어떻게 그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기 녹색으로 칠한 애는 참이기만 한 애들이야. 여기 노란색으로 친 애들은 거짓이기만 한 애들이야. 다시, 거짓이기만 한 애들이고요, 참이기만 한 애들인데, 여기에 프리스트는 어떤 논리를 추가했어? 교집합 논리. 참도 되고 거짓도 된다고요. 어떻게 상호 베타적 상태가 공존할 수가 있냐고. 가능은 하잖아. 자, 얘가 설령 봐봐. 얘도 가능은 하죠. 근데 얘는 어떤 경우야? 공집합인 경우죠. 얘는 어떤 경우야?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잖아, 지금. 경우의 수와 생각할 수 있지. A와 B의 대소관계는 세 가지야. A가 크든지, 같든지, 작든지. 맞죠? 실수라면. 여기까지 되셨어? 이걸 왜 생각을 못해? 가능은 하지. 확률은 0이더라도. 그런데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고요, 고전 논리에서는. 그게 문제라고. 인식의 한계라니까. 우리 지식의 한계예요. 그래서 500년 전에 뭘 믿고 살았어? 천동설 믿고 살았지. 과연 1000년대 후손들이 우리를 보고 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 새끼들은 지동설 따위나 처음 믿고 있네, 이렇게. 저 새끼들은 4차원 존재는 이렇게. 귀신이 왜 없긴 왜 없어? 6차원, 7차원 존재면 되지. 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얘기하는 그런 귀신은 없다는 얘기겠지. 근데 그조차도 입증을 못한다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대 과학자, 그러니까 근대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현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차이가 교육의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교수님은 진짜 나이가 어려도 30대 중반이야. 30대 초반이야. 3초도, 이후도 교수님 하실 때가 있어. 이제 대학원생들이. 그런데 어쨌든 봐봐. 교과서에 들어왔다는 건요, 최소 20년 묵은 지식이에요. 대학에서 가르친다? 최소 5년 이상 묵은 지식들이야.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가르칠 게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뭘 가르쳐야 되는 거냐? 배우는 자세, 태도, 생각하는 방법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저 따라오세요, 이제. 필기 다 하셨죠? 필기 하시면서 들으시라고 잔소리들 드렸던 거고. 자, 다시 1단락부터 볼 거야. 고전역학은 쭉 나왔는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형광펜을 치는 매칭시키는 이유를 알겠죠. 빨간색으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잡았고, 하지만 역접에서 대칭되는 거, 역학에서 양자냐 고전이냐 보이셨죠. 그리고 이런 거 예를 들면 고전이라는 단어에 대응되는 단어는 20세기겠죠. 20세기 이전의 것이 고전이겠지. 그러면 옛날 걸 고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녹색은 단어 뜻 같은 거야. 자, 그럼 봐라 얘들아. 초기 운동 상태를 알면 측정이 될 수가 있단다. 베타적 상태 공존할 수 없지만 얘는 베타적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단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야. 잠깐 저 따라와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봐. 상태를 알고 있으면 결과를 알 수 있다.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그 인과를 예측 불가하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예측 불가하다는 걸 뭐라고 우리는 표현하냐? 불확정성 원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게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관측으로 구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식을 설명하는 EBS 지문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거기까지는 안 고일 거야. EBS가 그렇게 안 고였거든. 근데 내년에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건드렸어요, 일단. 그거 나오면 다 죽어. 됐니, 여기까지? 자, 저 따라옵시다. 자, 그래서 1단락에서 양자역학, 고전역학 분류받고, 고전 20세기 대조 기준 분류받고, 크게 상관없다. 미시 나왔으니까 거시는 함축돼 있다. 그 얘기야. 봐. 미시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크게 상관없는 게 아니라 미시, 거시를 함축한 거야. 이해됐니? 출석, 결석을 함축한 거야. 맞죠? 맞잖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3. 죽음이라는 것도 전제된 거야. 그 얘기야. 얘는 뭐야? 삶과 죽음에 관련이 없다야. 그런 건 난 구분 짓지 않겠다야. 반면에 얘는 크기에 따른 구분을 하겠다야. 됐어?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미시세계, 거시세계라고 분류해놨지. 고전역학 관점에 양자역학 관점이야. 크기를 분류해놨잖아. 고전역학 관점에 양자역학 관점이야. 양자역학 관점. 임으로가 뭔데? 인과잖아. 앞쪽이 이유, 뒤쪽이 결과죠. 즉 크기를 구분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고전입니까? 이거 양자지. 양자에서 거시와 미시를 구분을 하잖아. 양자 관점이라서 틀린 거라니까 이번이. 그래서 고전과 관점이 같긴 하죠. 왜? 양자도 거시는,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도 거시는 고전역학과 같이 봐. 이해되셨어? 자, 그럼 봐 얘들아. 관측이 존재 여부를 결정한다야. 저 따라오세요. 관측이 결정한다야. 자, 이 얘기를 이해 못할까봐 저 따라오세요. 아까 보던 거 계속 볼 거야. It goes through neither. And it goes through just one. And it goes through just the other. All of these are in tune with each other. But this is baffled by this. So they decided to 들여다본다, 관측한 겁니다. 이제 관측. put a measure spike 그래서 양쪽 어디로 지나가는지 관측하려고 관측기를 놔둔 거야. and let it fly. The quantum world is far more mysterious. 봐. than it could 관측 전에는 둘 다 지났죠. 관측했더니 어떻게 되냐? imagine. When they observed, 하나만 지나요. time went back. 관측기를 놔뒀더니 Like a little more. It produced a pattern of 간선무늬가 아니야. interference pattern of 봐. 관측이 왼쪽으로 지날지 오른쪽으로 지날지 결정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안 되지? 적성 찾아가세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잖아. 서울대 가서 제가 서울대 핵심 교양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나도 뭣도 이걸 들었어. 얘들아, 나 얘기할게. 서울대생인 나도 처음에 양자역학 들었을 때 씨발 뭔 소리라는 거였어요. 제가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한 건 6년 뒤였어요. 그 수업 듣고.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얘기하지. 자세와 태도의 문제라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이면. 근데 포기를 해버리니 거기까지가 너가 가는 길인 거야. 거기까지가. 누가 포기하래? 자기가 포기한 거야. 누가 이해 못하래? 자기가 이해를 못한 거야. 어떤 느낌인 줄 알아? 어떤 느낌인 줄 알아? 내가 올림픽 금메달이 목표인데 하루 운동하고 못하겠어 끝. 뭘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가. 인생의 단 하루 만에 결정되는 게 뭔데? 유튜브 쇼츠나 보겠지 평생. 그러면 인스타 릴스나 보고 살겠지 평생 동안. 3초면 도파민이 나오니까, 5초면은 보상이 나오니까. 그렇게 인터넷 마약에 중독된 채로 평생을 살아가실 거냐고. 자, 2단락 봅니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구분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거시세계를 보겠대요. 어떻게 하고 있어? 자, 5cm짜리 팽이가 있잖아. 오른쪽으로 돌고 있죠. 왼쪽으로 돌고 있어요. 이미 돌고 있는 상태를 관측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이야. 관찰로 확인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거야. 자, 거시세계에서는 이미 물체 운동 상태는 결정이 돼 있고 그걸 관측으로 틀렸네? 뭐라고 써야 돼? 확인할 뿐이야.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될까? 미정인 상태에서 관측이라는 확인을 하게 되면 그 운동 상태가 결정이 된다고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가. 됐니? 자, 그럼 봐라. 여기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 여기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 됐어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 됐어요, 여기까지? 계속 저 따라옵시다. 자, 이와 달리 미시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쳐보자. 자, 계속해서
거시세기와 미시세기를 대조하고 있죠. 이 팽이는 어떻게 되고 있냐? 뭐 하고 있어? 공존하고 있단다. 거시세기는 한쪽인데 미시세기는 공존하고 있단다. 누가 결정한다? 관찰이라는 애가 회전 방향을 결정을 한단다. 그래서 관측 이전에는 상호 베타 상태가 공존하게 돼버리는 거고 관측이 결정이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하냐? 야, 그럼 달은 네가 안 봤으니까 없니? 있니? 그걸 모르니? 개소리야 이 새끼들은 라고 뒤지게 싸웠는데 어떻게 해요? 아인슈타인이 틀렸지. 됐니 여기까지? 자, 정리되셨으면 이제 문제 풀 건데요. 그래서 뭐라고? 관측이 존재 상태를 결정한다니까 미시야 거시야. 양자야 고전이야. 양자죠. 맞잖아. 관측이 결정한다. 관측이 결정한다. 미시 거시 크기 분류한 것부터가 양자라니까. 원래 있었지만 자, 원래 있었다는 거시 관점, 고정 관점이야. 원래 있다 없다. 자,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게 고정 관점이야.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 여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관찰이 존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니까 여기는 또 양자역학 관점을 섞어놨죠. 자, 있을 가능성, 없을 가능성? 무슨 얘기야? 미정이야. 관측 전에는. 그래. 미정에서 누가 결정했다? 관측이 결정을 했다잖아. 관측이 결정한다잖아. 얘도 그럼 뭐니? 양자 관점이죠. 정답은 3번인데 뭐라고? 야, 네가 안 본다고 달이 없니? 이미 존재, 이미 결정되어 있고 관측이 확인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3번이에요. 그러니까 쉽다고 3번 풀었다고 동그라미 치고 안 듣고 넘어가면서 모든 재앙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필기 잘 정리하시고 제가 왜 자꾸 닥달을 하냐면 여러분은 아직은 좀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를 2번 했어요. 그 정도로 방황이 심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정말 요즘 이제 어제 이제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이제 1년 넘어 몇 년 갈 거예요 소송이 지금. 그런데 옛날에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인데 요즘은 그냥 그것대로 재밌어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고 싶은 거냐? 인생 살면서 사건 사고는 터집니다, 여러분. 대처 능력이 중요한 거야. 대처 능력이. 미안해, 졸리지 무슨 얘기를 해도. 자, 3단락 볼게요. 자, 여기 내용이 없어. 옆에다 써. 자, 이 시절의 기준으로 EBS 연계 문항을 만들려고 28번 문항을 만들려고 넘어간 거야. 넘어가고 이거 하면서 진법 설명하고 28번 문제 따로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28번은 그냥 마지막에 떼서 풀면 이해가 되실 거야. 자, 4단락 간다. 고전 논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참이야 거짓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맨날 천지를 보면 OX 하는 거 있죠. 그게 고전 논리야. 물론 거기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건 뭐냐? 세모죠. 안다? 모른다? 봐봐. 참이다 거짓이다?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O, X 여기 하나 추가하면 세모 정도만 추가를 해서 봐. 근데 이 자체도 고전, 이 자체도 옛날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능은 정답을 내야 되니까 답이 1번이기도 하고 2번이기도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건 어려운 사고인 건 맞아. 자, 그러나 역적으로 프리스트는 뭐래? 참인 애들도 있지만 거짓인 애들도 당연히 있지만 뭐라고? 참 동시에 거짓, 교집합으로 쓸게요. 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설명해야 되는 거냐면 거짓말쟁이 문장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고 봤어. 그래서 문제는 자기지시적 문장만 가지고 냈어. 근데 떡밥을 수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작년에 떡밥의 수가 돼. 24학년도 EBS에 나왔고 제가 작년 수능 끝나기 마지막에 이거 나오면 다 뒤지니까 이 한 지문만 예방 차원에서 보고 가라. 22학년도 브레튼 우즈 같은 거다. 대신에 정치 이슈 때문에 독서는 변별력 있게 어렵게 안 나올 거다. 예측대로 나왔고 더 소름 끼치는 예측은 이번 6평 애들 다 죽여 팬 A어 지문이 그 지문이잖아. A어 지문이 얼마나 대단한 지문이었냐면 독서 한 지문에서 오답률 2등, 4등, 6등, 10등이 나왔어요. 그게 이 지문이야. 엮기는. 자, 자기지시적 문장이 뭐냐? 말 그대로라는 거 환원이야. 자기 지시래. 아니 그러니까 씨발 자기 지시가 뭐냐고. 알았어, 예를 들어줄게.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세요? 뭐라고? 그러니까 뭐가 자기를 가리키고 안 가리키고를 보래. 자기를 가리킨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이 아니다. 뭐가 들어가줘야 돼? 이 문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줘야 되는군요. 이 문제 푸는데 필요한 아이디어 정보 처리는 딱 이 수준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2018학년도엔 애들이 다른 거 내봐야 못 푼다고 본 거야. 근데 이번 A어 지문을 보면 이건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죠, 이제. 이 정도 지문은. 이미 7년이 지난 지문이니까.
자, 그러면서 자기시험 문장이 끝났으니까 이제 4단락에 이어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쟁이 문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전에서 이해를 못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잘 들어. 이거는 시간을 두고, 예시를 두고, 고민을 하면 처리가 돼. 근데 실전에서는 시간도 없고, 지문의 예시도 딱히 안 보이고, 고민을 어떻게 해? 처리를 못 하지. 그러니까 뭐냐? 처리를 못 해도 문제는 풀리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얘 뭐야, 얘는? 예측이 되죠. 이렇게 낼 거라는 게. 실제로 그 예측대로 24, EBS, 25, 6월에 A어 지문으로 애들을 죽여놨죠. 그런데 죽을 이유가 없어. 이미 다 예측된 거니까. 자, 넘어갈 거예요. 문제 푸는데 영향을 안 주거든. 자, 5단락. 벌써 5단락이야. 3, 4, 3, 4. 여기 5단락이네. 여기 5단락. 여기가 6단락. 자, 고전 논리에서는 참 동시에 거짓은 보니까 상호 베타 상태죠. 그래서 LP를 가지고 설명을 했대요. LP가 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글의 주제는 정건긍정 규칙이야. 그래서 예시를 가지고 쭉 설명을 했는데, 자, 저 따라오세요. 자, 제가 이제 4단락까지 정리를 해드렸죠. 그런데 4단락에서도 제가 녹색이나 이렇게 색깔을 쓴 이유는 얘를 묻는 건 아니야. 오케이? 연습을 해본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를 묻긴 물었어. 근데 이걸 이건 어렵지도 않잖아. 근데 여기부터는 출제 예측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못 그리면 우리 6평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25, 6평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써드린 거고, 4단락에서 묻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이거야. 일단, 거짓말쟁이 문장을 설명해야 돼. 그럼 거짓말쟁이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야? 자기 지시적 문장이야. 그럼 여러분, 일단 난이도상 그리고 출제된 순서에 따라 보자면 얘를 가지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잡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 자, 여기로 저 따라보십시오. 1, 2단락 해가지고 하나의 주제 흐름이 완결이 됐지. 물리에서 고전역학, 양자역학을 나눠놓고 역학의 분류를 통해서 거시세계, 미시세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첫 번째 문제 설계를 했고 3번 선지 설계를 했으며 정보 분류했으면 3번이 나왔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저 따라오세요. 28번은 EBS 연결하기 위해서 단독 문항이고 얘는 그냥 마지막에 따로 푸셔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4단락을 가지고 자기지적 문장이라도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20문항 설계야. 이해되셨어? 29번 문항을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자, 그리고 쭉 읽어가 보시면 이제 5단락에 거짓말쟁이 문장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어렵다고 해서 출제를 안 했고 6단락은 뭐니? 전건긍정 규칙이죠. 원리가. 왜? 이건 저런 얘기하지만 전건긍정 규칙에 대한 정의와 예시까지 나왔잖아. 그럼 마지막 단락이 이렇게 정의와 원리와 예시까지 박아놨다는 거는 얘는 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몇 번 문제야? 30번 문제야. 자,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봐. 지금 1, 2단락은 뭐니? 과학기죠. 카테고리가. 3단락은 컴퓨터 얘기 났으니까 기술이죠. 4단락, 5단락은 뭐야? 논리죠. 자, 6단락에서 그것을 통합 또는 논리를 다시 한번 이어갔지. 자, 그럼 봐. 이게 바로 융복합 지문이라는 거야. 소지 융복합. 과학기술, 논리를 융복합해 놨잖아. 그럼 이제 융복합적으로 너희 처리할 수 있겠니? 마지막 끝판왕 문제로 31번 문제를 설계를 한 겁니다. 문항 설계가 딱 이렇게 아주 좋은 예시로 깔끔하게 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이유는 이 한 지문 보려고 였다고 볼 수도 있고 이 한 지문이 말끔하게 뚫리시면서 공부가 딱 트이는 거야. 내가 수업 시간이 많이 해봐야 1시간에 한 지문이다 얘들아. 3시간씩 40주 해봐야 120시간이에요. 그럼 120지문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을 만들어 놓겠어? 여러분 몫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교재비가 절대 비싼 게 아니야. 보시면 알 거야. 여러분 여러분 저희 교재 거의 한 달에 제가 진짜 거의 한 달에 한 50에서 100 이상 손해보면서 교재 드리고 있어요. 옛날에 교재비를 다 받아봤더니 교재비 때문에 수업을 안 듣더라고. 이런 교재비 싸요. 보통 인강 들으시면 선생님 한 분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 근데 교재 한 권에 3만 원, 4만 원 이래. 두께를 보시고 그 퀄리티를 퀄리티는 이제 뭐 선생님 기출문제 모아놓은 거 아니었는데 이제 해설지 나온 퀄리티 보면 알 거예요. 근데 뭐는 얼마? 그럼 퀄리티 들어갔으니까 이거 15만 원 내라 그러면 개쌍려 먹을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놨고 그럼 방학 끝나더라도 공부를 쭉 이어갈 수 있게 잘 준비해놨으니까 잘 따라오시고 이제 계약해서 내신하면서 또 바쁠 거 아니야. 그런 상황들 제가 대비해가지고 만들어놨으니까 지금 인생의 디자인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필기전 끝났나요? 자, 정강정 규칙 정리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손으로. 화장실 갔다 올 사람 한 3분 정도만 갔다 오는 거야. 자, 여러분 바로 풀 텐데요. 상상 이상으로 쉬워요. 문제풀이 자체는. 수업을 따라왔으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문에 대한 소화나 여러분의 그 느낌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런데 이 어려운 허들들을 넘어가셨다면 잘하실 수 있고 버티셔야죠. 어떻게 올해 안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정말 문득 이제 제가 어제 그 변호 상담 받으면서 거기는 이제 대구 수성구거든. 그러시는 거야. 애 한 명에 1,000만 원 들어간대. 뭐 어떤 집은 뭐 500, 자기들은 좀 덜 써서 500이래. 500이 맞겠지. 왜냐면 봐봐. 너희가 자사고 같은 데 다니면 보니까 1년에 한 1,000만 원 내든 학비를. 맞잖아. 분기별로 한 2, 300 내는 것 같던데. 그러면 두 개 분기하면 거기 500 나와요. 그럼 1,000만 원 쓴다. 그리고 만약에 기초사입 해봐. 그럼 한 100 써. 그럼 200 써. 한 과목에 40만 원짜리 네 과목 돌려봐. 100에 3, 400 써요, 진짜. 그 너희 입맛이 적당히 고급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아이스크림 저기 냉장고 아래에 있는 아이스크림 나는 저게 저거를 몇 개를 사다 놔야 될지 걱정을 했거든요. 걱정이 없어요. 안 먹거든. 아이스크림? 이제는 베스킨라빈스도 안 먹어. 유화정이야. 탕후루야, 탕후루. 눈높이가 너무 높아. 야, 근데 얘도 탕후루 먹는데 얘도 탕후루 먹는데 야, 그 과일 그거 하나에 4,000원, 3,000원? 아휴, 그래. 하면서 이제 엄마들이 내 새끼는 그래도 내 새끼니까 먹여. 그러면 월 400은 그냥 쓰는 건데 여기에 과외 한 두 권 붙어버리면 1,000만 원은 우습죠, 진짜. 근데 물론 여러분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얘기 하셔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진짜 물론 이제 그 과정을 거쳐 애가 영리해지고 똑똑해지는 거일 수도 있는데 내가 국어 강의를 팔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어가 제일 가성비가 나와. 경제 가르쳐주지, 법 가르쳐주지, 인간 가르쳐주지, 철학 가르쳐주지, 생각하는 방법, 논리 가르쳐주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게까지 사교육에 큰 돈 쓰지 마세요. 제발 좀. 야, 내가 이 바닥에서 지금 23년 해가지고 알 거 다 아는데 너무 큰 돈 쓰지 마. 난 그래서 솔직히 이 반도 별로 안 하고 싶었어. 진심. 혹시 싸니? 싸면 더 내도 돼. 우리 집은 씨발 이거는 그냥 하루 껌값이고요. 그냥 우리 콩이 사료값 정도 되는 뭐 학원비여가지고 별로 좀 부담 안 되면은 사료값 3번 정도 주세요, 저한테. 좀 더 이제 제가 뭐를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빨리 끝내시라고. 제발 내년에 대치 좀 가지 마. 뭐 별거 없어. 대치도 옛날 대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저는 대치를 지금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저는 거의 대치 토박이처럼 있었잖아. 그럼 봐봐. 어떤 상태인 줄 아냐? 대치가 20년 동안 존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의 대치는 절대 지금 입지가 아니야. 20년 전의 대치는 그냥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언제부터 떡상하냐? 2000년대 후반부터 떡상을 했다가 근데 그때도 투탑이 어디였냐면 노량진 강남이었어. 재수생은 사실은. 그 재종학원이 전국적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재수생도 줄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오면서 아예 노량진이 없어져 버렸고 남아있는 게 강남인데 그 강남도 7년 전을 코로나를 기점으로 싹 대치로 옮긴 거야. 이제는 뭐냐? 20년 전 노량진이 지금 대치야. 사실 지금 대치 분위기는 사실 실질적으로 노량진이야. 거의. 혼재되어 있어. 대체 별거 없어. 가봐. 그리고 미안해. 나도 모르게 시골 애들이라고 할 뻔했다. 야. 시골 애들이 대치를 가잖아요. 어차피 몰라. 그래갖고 여기 내 수업 듣다가 대치 간대. 아 그래? 시대인제 가니? 아니요. 뭐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야? 생긴 지 3년 됐어. 처음 들어봐요. 이름을. 그럼 왜 가? 거기밖에 없어요. 갈 데가. 대체 왜 가지? 구경하러 가나? 거기 구경하러 가는 기분이야. 더 이상 뭐라 그래요? 이미 결정 난 걸. 대놓고 얘기 못 하겠고. 제발 좀. 올해 끝내. 내년에 끝내. 이미 여러분의 결정이 됐어. 올해 내년에 끝내. 관측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됐다. 니네는 올해 안에 끝내는 거야. 자, 이제 자기 지시형 문장을 가볼게요. 영상 끊었다 할게요. 이 문장이란 지시어가 있었어야 됐잖아. 됐죠? 이번 끝인데. 이 문장이 자기 지시적이지 거짓이 아니지. 그러면 끝. 됐어? 너무 쉽잖아.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거야. 자, 봐. 고전 논리에서는 진리치가 둘 중 하나밖에 없죠. 참 아니면 거짓이요. 거짓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참이란 얘기를 이렇게 준 거야. 이 아이디어를 준 거야. 중간에 풀이 과정으로. 필기해놔. 그래야지 뒷문제가 풀려. 이 문장 자기지적이잖아.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자기지적인 거잖아. 그럼 이 문장이 자기지적이라는 문장은 참이지. 참은 뭐야? 거짓이 아니지. 라고 고전 논리적 관점에서 진리치를 참은 거짓이 아니다. 6건까지 써가지고 표현해놨으니까 필기해 놓으셔야 돼. 이제 논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접근하셔야 돼. 진짜 친절하게 딱 설계돼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오늘 10일 동안 힘들었겠지. 그런데 수업만 놓고 보잖아. 이제 4일째야. 월화에 모의사 치잖아. 그리고 뭐 문학도 하고 뭐도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힘든 거 안 했어, 지금. 이 정도 하고 튕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버텨야 돼. 자, 윗글을 통해 니은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해 보래. 자, 그 정답만 한번 보면 좀 쉽거든요. 정답만 볼 건데, 자, 봐라. 고전 논리는 정거응축칙에 따라서 P면 Q이다. 조건문이 참이고, P가 참이면 후건도 참이야. 그러니까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거짓이 아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봐봐. 아까 우리가 써먹었던 고전 논리에서의 진리치. 거짓이 아니다라는 표현. 거짓이 불가하다는 표현은 참이다라는 표현을 니네가 이미 자기시험 문장에서 연습을 하고 이 문제를 풀게 설계를 해준 거야. 친절하게. 순차적으로. 그럼 잠깐 저 따라오 보시면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정거응정 규칙이 뭐였냐? 이런 거였다고요. P면 Q이다. 얘 이름이 뭐였냐? 조건문이야. 앞쪽에 있는 조건. 아, 그래서 전건이라고 하나 보구나. 뒤쪽에 있는 조건, 후건이라고 하나 보구나. 그러면 조건문이 참이고 전건이 참이면 후건도 무조건 참이라는 거야. 이게 전거응정 규칙이야. 됐어? 자, 근데 이게 왜 성립하는지는 이해가 안 돼 있어. 왜? 얘 뭐가 없으니까 예시가 없어. 그래서 얘는 이해 없이 푸시는 거야. 뭐로만 푸는 거야? 구조로만 푸는 거야. 됐니? 그런데 이 비판을 작년, 재작년에 거의 평가원장 진짜 목 날아갔잖아. 평가원장 사퇴하셨잖아. 작년에 평가원장 사퇴하셨어요. 평가원장이 사퇴할 정도로 정치적 이슈를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용은 또 다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불충분해서 이해가 안 되실 수는 있어. 여기까지 되셨죠? 됐니? 자, 그런데 이거는 고전 논리에서만 성립하고 비고전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일단 성립하는 것만 가지고 보잖아. 그거잖아. 아, 뭐가 참이면 조건문이 참이고, 뭐가 참이면 정건도 참이면, 모두 참이다. 후건도 참이니까 거짓이 아니다. 정답 그래서 5번이다. 표처리 한 방 하시고 그대로 언어로 조금 바꿔 쓰시면 돼. 조건문 참이고 정건 참이면 후건도 참이다. 참이니까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가 동치명제. 봐봐. 왜 또 그런 표정이야. 참이 있고 거짓이 있으면 거짓인 것이 불가능하니까 얘잖아. 그럼 참이잖아. 참이라고요. 참이라고요. 그게 정거응정 규칙이라고. 그냥 저 따라봐. 야, 얘들아. 얘가 참이면, 자,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래. 참이면 참이래. 참은 거짓이 아니잖아. 참은 거짓 확률이 0이잖아. 5번이잖아. 얘도 참이래. 참이니까 거짓인 건 불가능하대. 끝. 됐어? 됐냐고. 너희가 논리와 놀자를 이해하고 있거나 푼 게 아니잖아요. 논리와 놀자 세대가 아니구만. 자, 31번 볼게. 자, 봐라. 벌써 뭐가 나왔어? 크기가 나왔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거심 이시로 나눠야지. 그런데 봐라. A 관점에서 보면은 다 필요 없어. 근데 B 관점에서 보면은 크기가 중요해. 그러니까 B 관점에서 보잖아. 여기는 밑이다. 얘도 밑이다. 얘는 것이다. 얘는 것이다야. 자, 그럼 이제 B 관점에서 봤잖아. 그럼 B 관점에서 보면은 밑이냐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맞지? 안 보이는 애들이 갑자기 많아졌는데? 자, 그럼 봐, 얘들아. 자, 전자에는 관찰하기 이전에 S라는 상태에 있다. 자, 밑이 것이 나눠놨는데, 자, 밑이니까 상호 베타적 상태 있죠? 있죠? 없죠? 없죠. B 관점에서 보자면, 맞아? 관측 이전에 미정이고 관측 이후에 결정이 되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역시 정답만 일단 턴 다음에 나머지 선지는 여러분 혼자 해보셔도 되고 질문하셔도 되는데, 봐. 5번 선지 봐. B는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래, 이 얘기야. 얘네 거시관점은 누구랑 똑같니? 양자관점하고 봐봐. 얘네 거시관점은 뭐랑 똑같아? 고전하고 관점이 똑같아. 고전하고 관점이 똑같아. 맞죠? A는 뭐야? 고전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A랑 관점이 똑같아. 어디에서는? 거시에서는. 그러니까 B랑 A랑 차이가 없어요. 거시에서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틀렸지. 5번이지. 리을에서는 둘이 같아야죠. 그리고 봐. 참이 아니면 거짓이지. 참동시에 거짓이 아니라 진리치는. 왜? 거시관점에서는 진리치는 둘 중 하나잖아. 이미 결정이 되어 있잖아. 둘 중 하나가. 이해 되셨어요? 되셨어? 그리고 이 문제조차도 지금 뭐야? 참이 아니면 뭐야? 참이 아니면 거짓이잖아.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깔끔하다고 역시 또. 이해했어? 근데 왜 참이 아니면 거짓이야? 고전하고 관점이 똑같으니까 거짓 세계는.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상호 배타적 상태 공존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상호 배타적 상태는 뭘 얘기하는 거야? 참 교집합 거짓이 있는 거잖아. 공집합이 아닌 거잖아. 상호 배타적 상태 공존이 안 된다는 건 어떤 거야? 참 교집합 얘가 공집합이라는 얘기잖아. 상호 배타적 상태가 공존하지 않는다야. 상호 배타적 상태가 공집합이 아니어서 공존한다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 정답 5번 마무리 되셨으면 되겠고,